어둑해진 궁 담장 아래에서 작게 흔들리는 초롱불이 일렁였습니다. 좁은 길목을 지나온 밤골 김씨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원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왕비의 눈빛은 결연해 보였고 그 기세에 눌려 밤골 김씨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로 숨을 삼켰습니다. 자리를 옮겨야겠습니다. 더 안전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작은 목소리로 내뱉은 원경의 말에 밤골 김씨는 허겁지겁 주변을 살폈습니다. 호위가 보이지 않는 짙은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은 빠르게 구석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마마께서 이런 늦은 밤에 저를 찾으실 줄 몰랐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밤골 김씨를 보며 원경은 시선을 비처럼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왕실 내부의 온갖 암투를 두 눈으로 지켜봐온 원경이었지만 지금만큼은 주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 다가서는 원경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사라졌습니다. 말씀드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거래 내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명선대부가 불법으로 주고받은 재물과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어서 내놓으세요. 밤골 김씨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명선대부가 가진 힘이 막강합니다. 그 문서를 내어놓았다간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원경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위험쯤은 감수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끌 새도 없습니다. 법도와 정의가 어그러지고 있기에 움직이지 않으면 더 큰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밤골 김씨는 허리를 조금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문서를 전해드리면 저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원경은 망설이지 않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증거를 가져오면 그대도 살 길이 열립니다. 밤골 김씨는 원경의 결연함에 압도된 듯 작게 손을 떨면서도 결심한 얼굴빛을 띄었습니다. 제게도 살아남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궁 안팎의 세력이 무섭습니다만 마마와 손을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작게 숨을 고르는 원경은 결연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문서로 명선대부의 죄를 명백히 드러내겠습니다. 반드시 협조해 주십시오. 밤골 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리듯 대답했습니다. 곧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와 드리겠습니다. 눈에 어렴풋한 안도감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원경의 강인한 의지와 밤골 김씨의 불안이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이들의 대화는 오래된 담벼락을 타고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 누구도 들키지 않길 바라는 심정이 깃든 순간 겉보기엔 고요한 궁이었지만 사실은 바닥 밑에서 거대한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판이 벌어진 이상 둘 다 뒤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원경은 밤골 김씨를 차분히 바라보다가 마지막 당부처럼 입술을 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길을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듭니다. 서둘러 움직여주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밤골 김씨는 알 수 없는 복잡한 눈빛을 떨구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원경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궁 외곽 담장을 따라 놓인 행랑채의 조그만 방에서 은밀한 낌새가 감돌았습니다. 밤골 김씨가 긴장된 기색으로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날도 어둑한데 대체 무슨 일입니까? 조용히 문을 연 밤골 김씨가 안으로 들어서자 짙은 초양이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머리를 한껏 세운 명선대부는 시선을 빛의 칼날처럼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감, 요즘 중전마마께서 우리 움직임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중전마마께서 일이 나서시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자 명선대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굳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일이 나서시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니.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이 나라에서 감히 누구도 내 목을 칠 순 없습니다. 다만 귀찮은 돌발이 생겼다고 봐야겠지요. 밤골 김씨는 낮은 목소리로 거리를 좁혔습니다. 대감께서 곧 나서주셔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증거를 들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증거를 없애셔야 합니다. 이에 명선대부는 콧방귀를 뀌듯 냉소하고 권위 서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짐승도 감히 날 물지 못합니다. 방안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밤골 김씨는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이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떤 수단이라도 써서 중전마마의 손발을 묶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습니다. 밤골 김씨는 살짝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잔잔한 목소리 속에는 이미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명선대부는 밤골 김씨의 말에서 심상치 않은 결심을 느끼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당장 수를 쓰지 않으면 중전이 쥐고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족이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상도 내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다만 중전이 끼어들어 주상을 흔들어대니 귀찮기 짝이 없군요. 밤골 김씨는 끝내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허리를 꾸벅 숙였습니다. 복잡한 정적이 순간적으로 방안을 휘돌았고 서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감, 잠시 물러가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밤골 김씨가 밖으로 나가자
남겨진 명선대부의 눈은 날카로운 욕망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 밤골 김씨는 이미 다른 길을 택하려 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 궁복도에 스며들었습니다. 궁 깊숙한 한복판, 정마기 감도는 복도에서 원경이 초조한 기색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나는 시종들마저 쥐 죽은 듯 조용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약속된 시각이 다가오자 밤골 김씨가 다급히 나타났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로 길을 밝히며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더 안전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밤골 김씨는 바짝 긴장한 목소리로 숨을 골라 뱉었습니다. 대감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전마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일에 발을 들이시면 위험하실 것입니다. 원경은 밤골 김씨를 걱정스럽게 살피다가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대의를 위해 감수하겠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깃든 목소리였습니다. 밤골 김씨는 망설이듯 고개를 숙이더니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를 뒤적여 비밀스러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한눈에 봐도 상당한 분량의 기록이 묵직한 무게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감께서 얼마나 많은 부정과 뇌물을 주고받으셨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다가 여기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저를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원경은 눈빛을 빛내며 문서를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가 더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씨 가문이든 다른 권신들이든 누군가 더 연루되어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밤골 김씨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잔뜩 긴장된 표정이 어둠 속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원경은 결연한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역풍은 대감에게 불어갈 것입니다. 밤골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원경의 목소리에 담긴 냉철함과 비장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골 김씨는 마음 한편에서 조금의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언제 배신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곧 누구에게나 닥칠 일입니다. 중전마마께서도 몸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문서를 품고 계신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원경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으로서도 중전으로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상 전하께 이 문서를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더 이상 부패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밤골 김씨는 작게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손바닥을 무겁게 누르는 책임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목전에 닥칠 폭풍우를 대비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원경은 입술을 앙다물고 이 서류가 불러올 파장을 예감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편전의 미닫이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명선대부가 들어서자 태종의 날선 시선이 곧바로 닿았습니다. 고요하지만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태종은 어둠을 뚫고 냉정한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불러 미안하오. 다만 오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 시간을 내야만 했소. 명선대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주상, 혹여 저를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충심으로 일해온 사람이옵니다. 무엇이 문제이옵니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종은 결단력 있는 언어로 명선대부를 압박했습니다. 증거가 이미 내 손에 있어. 명선대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직접 건네주신 문서를 확인해 보았소. 그간 숨겨온 죄목을 다 밝히시오. 스스로 인정한다면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을 것이오. 경악한 명선대부는 부정하는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 듯 슬쩍 몸을 비틀었지만 태종의 명에 따라 옥리들이 재빨리 편전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이건 모함이옵니다. 주상, 저는 억울하옵니다. 부디 믿어주십시오. 태종의 목소리에 한층 격렬한 노기가 실렸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장 옥리들을 부르겠소. 대감께서 겹겹이 쌓아 올린 죄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세상에 드러내 보이겠소? 숨이 막힐 듯한 상황에서 명선대부는 결국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태종은 한숨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려 애쓰다가 차디찬 눈빛으로 마지막 일가를 가했습니다. 권력은 하늘이 아닌 백성이 줍니다. 명선대부는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이 모든 파국을 불렀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하는 듯 비틀거리며 재차 엎드렸습니다. 주변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 뿐 아무도 그를 변호하거나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 태종은 왕으로서 책임감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언젠가 함께 식탁을 나눴던 형제적 정이 희미하게 아파왔지만 조선을 위해 명선대부를 그 자리에서 치워야 한다는 결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형님이라 불렀던 그 시절을 기억해도 이 죄가 가벼워지지 않소. 오늘부로 모든 자리를 박탈하겠소. 다시는 백성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오. 밤이 깊은 시각 강한 바람이 정각 지붕을 휩쓸듯이 지나갔습니다. 태종은 희미한 등불 아래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많은 결정을 내리면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태종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신하가 다가와 원경이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원경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종은 묘하게 서글픈 눈빛을 띄었습니다. 오늘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비의 품격을 잃지 않은 채 원경은 단정히 자리에 앉아 태종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이미 명선대부의 처벌로 인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원경은 왕과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어둡게 고백하듯 읊조렸습니다. 대감이 내 형제라 더욱 쓰립니다. 힘을 지키려다 또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그 말에는 무거운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지만 피로 얼룩진 왕자라는 자리가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원경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태종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전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함께 지켜낸 조선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에 태종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생각보다 왕이라는 자리가 주는 고독이 깊고도 쓰라리다는 것을 오늘 같은 밤에는 더욱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중전의 도움 없이는 이곳까지 오지 못했어. 그럼에도 너무 많은 이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내 잘못과 욕망이 당신을 힘들게 하겠지만 부디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목소리는 점차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태종의 진심이 원경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궁 안의 복잡한 암투와 외부로부터의 압박, 그리고 민씨 가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갈등 속에서 두 사람은 어떻게든 조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원경은 태종의 손을 꼭 잡은 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하께서 바라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창밖에서 거센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종과 원경은 잠시 서로의 손길만 느끼며 침묵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질 내용에 대한 예상 스토리를 열심히 이야기해봤어요. 본편 내용과 많이 다르더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신 거였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소심한 리뷰였습니다. 죄송한데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